안녕하세요. 저는 정보디스플레이학과에서 석박 통합과정에 있는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Comparison of Gradient-Based Attribution Maps in CT Environment Smooth Grad and Grad Cam입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프로젝트에서 인트로덕션과 모티베이션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프로젝트에서 적용된 이론인 스무스 그래드, 그래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 에너지 베이스드 포인팅 게임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들을 적용한 결과를 함께 보고 난 후에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한 연구는 2010년도 이래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AI 연구가 이렇게 핫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GPU와 같은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계산 속도가 매우 빨라졌고, 두 번째로는 대용량의 데이터셋들이 오픈소스로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모델 성능이 매우 좋아졌다는 것인데요. 모델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모델의 해석성은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이쪽에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을 보면 모델의 성능은 떨어지지만 모델이 단순하기 때문에 해석성은 높고, 반면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성능은 매우 높지만 모델이 복잡하기 때문에 해석성이 매우 낮습니다. 저희는 딥러닝 모델을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서 최적화를 시키고 인풋을 넣으면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메커니즘으로 딥러닝 모델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모델의 낮은 해석성은 자율주행이나 의료 분야로 AI의 적용을 어렵게 만듭니다. 저희가 모델을 설명할 수 없는데 저희의 목숨과 관련된 일을 AI에게 대신 맡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의 낮은 해석성을 높이고자 나온 분야가 XAI입니다. XAI에서는 딥러닝 모델의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델의 결과를 해석하는 분야 중에 어트리뷰션 맵이 있습니다. 어트리뷰션 맵이란 모델의 결과가 나옴에 있어서 어떤 픽셀이 중요한지 결정해서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모델 결정에서 중요한 픽셀을 알 수 있다면 모델에 대한 해석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어트리뷰션 맵 연구 분야에는 Gradient Based Approach, Class Activation Mapping, 줄여서 CAM이라 부르고요. Perturbation Based Method, Information Bottleneck Method 등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CAM을 사용해서 해석하면 CNN 모델이 이쪽을 보고 고양이구나, 이쪽을 보고 강아지구나 하고 판단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CNN 모델은 CAM을 통해서 해석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판교 데이터셋에 자동차를 판별하는 CNN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Gradient Based Approach와 CAM에 저는 집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메소드들이 직관적이어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고 성능 또한 좋아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에서 자동차를 분류하는 CNN 모델에 스무스 그래드와 그래드 캠을 적용해서 비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시 환경에서는 어떤 어트리뷰션 맵 메소드를 사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 연구해봤습니다. 먼저 Gradient Based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인풋 이미지가 있어서 CNN 모델을 거쳐서 나온 결과는 강아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럼 이 강아지로 분류된 결과를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는 다음에 셀리언시 맵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트리뷰션 맵입니다. 이런 어트리뷰션 맵을 통해서 CNN 모델이 강아지로 분류함에 있어서 이미지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이 된 것이죠. 하지만 Gradient Based 메소드의 문제점으로는 노이즈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이미지에 Gradient Based 메소드를 적용하면 다음에 어트리뷰션 맵이 얻어지는데요. 매우 노이즈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 픽셀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스무스 그래드는 Gradient Based 메소드의 노이즈를 줄여주게 되는데요. 스무스 그래드라는 것은 이런 이미지에 노이즈를 넣어서 샘플링을 하고
각 이미지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베이스 메소드를 적용한 결과들을 평균하여 결과를 얻습니다. 이런 스무스 그래드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성능은 꽤나 강력합니다. 이쪽을 보시면 샘플링되는 이미지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여지는 어트리뷰션 맵의 노이즈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입니다. 줄여서 CAM입니다. 이 CAM에서 한번 이미지 분류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인풋 이미지가 CNN으로 들어가서 각 피처들이 뽑힙니다. 각 피처들의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각각의 값들이 얻어집니다. 이 각각의 값들을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로 분류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수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웨이트와 피처의 선형결합으로 결과가 나타내지는데요. 저희는 이쪽 부분만을 따로 뚝 떼어서 캠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럼 이 캠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피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이 웨이트 1, 두 번째 피처와 두 번째 웨이트, 그리고 n번째 피처와 n번째 웨이트의 선형결합을 통해서 다음에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 얻어집니다.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통해서 저희는 CNN 모델이 이 부분을 보고 강아지라고 판단했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저는 이 웨이트들이 각 피처의 중요도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쪽 첫 번째 피처를 보면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강아지로 판단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피처이기 때문에 이 웨이트 1은 작은 값을 가질 것이고, 이 두 번째 피처와 n번째 피처는 강아지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큰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캠이라는 것을 좀 더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액티베이션 맵을 이 피처를 베이시스로 사용해서 표현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럼 남는 것은 이 웨이트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캠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그래드 캠이라는 것은 그 웨이트를 다음의 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를 각 피처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를 평균 낸 것을 웨이트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알파 KC는 클래스 C를 분류함에 있어서 K번째 피처의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각 피처에 대해서 곱해서 선형결합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렐루를 적용한 것을 그래드캠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렐루를 적용했다는 것은 이 선형결합의 결과에서 네거티브 인플루언스는 무시하고 포지티브 인플루언스만을 고려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쪽을 보시면 강아지, 고양이 그림에 그래드캠을 적용하니 이 부분을 보고 CNN 모델이 이 부분을 보고 고양이인 것을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스무스 그래드와 그래드캠 이러한 메소드들을 통해서 어트리뷰션 맵들이 얻어질 것인데요. 이런 어트리뷰션 맵들이 어느 것이 더 고품질인지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평가하는 방법 중에 에너지 베이스드 포인팅 게임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간단하게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에 어트리뷰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를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이 바운딩 박스에 어트리뷰션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고품질의 어트리뷰션 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얻었냐면 토탈 값, 어트리뷰션의 토탈 값 분의 바운딩 박스 내부에 들어가 있는 어트리뷰션의 양들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다음은 계산 결과입니다. 이쪽은 오리지널 이미지를 나타내고 이쪽은 스무스 그래드의 결과, 이쪽은 스무스 그래드의 그래드 캠 결과입니다. 이쪽의 EBP 같은 경우는 에너지 베이스드 포인팅 게임의 값들이고요. 이쪽에 대해선 같은 배경에 대해서 비교 분석이 진행됐고, 이쪽으로 갈수록 다른 배경들이 다른 배경에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배경에 대해서 비교 분석이 됐고요. 계속해서 다른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스무스 그래드의 노이즈가 그래드 캠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드 캠의 결과로 스무스 그래드의 결과로 이쪽 자동차의 어트리뷰션들이 잘 표현이 됐습니다. 하지만 좀 이 노이즈들이 많은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노이즈들은 에너지 베이스드 포인팅 게임의 값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 베이스드 포인팅 게임 밸류는 전체 어트리뷰션 양분의 바운딩 박스 내부의 어트리뷰션 양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쪽 전체가 노이즈로 인해서 전체가 증가하니까 에너지 베이스드 포인팅 게임 밸류는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6가지 배경에 대해서 스무스 그래드와 그래드 캠을 비교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에너지 베이스드 포인팅 게임의 밸류는 스무스 그래드의 것이 더 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그래드 캠의 것이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베이스 포인팅 게임의 관점에서는 스무스 그래드보다는 그래드 캠의 것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 계산을 계속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알아낸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스무스 그래드는 좀 이미지 전체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드 캠은 좀 국소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자동차가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데요. 스무스 그래드를 보면 좀 노이즈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어트리뷰션들이 잘 표현이 됐습니다. 반면에 그래드 캠 같은 경우는 이쪽 앞쪽에 있는 자동차들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원인으로 어쨌든 스무스 그래드라는 것은 전체 결과를, 그러니까 자동차로 판단한 이 결과를 이 이미지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를 사용한 것이고, 이 그래드 캠이라는 것은 이 자동차로 판단한 이 결과를 각 피처들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를 웨이트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웨이트로 해서 액티베이션 맵을 표현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노이즈한 거는 줄어들지만 좀 더 국소적으로 보게 됐고, 스무스 그래드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는 보지만 이 노이즈한 것 때문에 에너지 베이스드 포인팅 밸류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도시 환경에서는 그래드 캠을 적용한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도시라는 환경은 시간에 따라서 자동차가 움직이고 사람들도 움직이고 그래서 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소드는 좀 노이지한 것을 줄이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섰고, 반면에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 관점에서의 접근은 저희가 어쨌든 액티베이션 맵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노이즈한 것이 적어서 캠 기반의 접근이 더 좋았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도시 환경에서 스무스 그래드 어트리뷰션 맵과 그래드 캠에 기반한 어트리뷰션 맵을 에너지 베이스드 포인팅 게임 관점에서 비교했습니다. 스무스 그래드의 노이즈 양이 더 컸기 때문에 스무스 그래드의 에너지 베이스드 포인팅 게임의 값이 더 작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도시 환경에서 캠 기반한 접근이 더욱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Furthermore work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약간 아쉬움이나 더 성능을 높일 수 있었을 것 같은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것들을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본 알고리즘인데요. 저는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으로 구글넷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Faster RCNN이나 욜로 같은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들을 사용했다면 자동차에 맞는 바운딩 박스들, 자동차들의 맞는 객체들에 맞는 각각의 객체들을 좀 더 판단을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스무스 그래드 대신에 인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사용했다면 노이즈는 줄어들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인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적용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드캠 대신에 스코어캠을 사용했다면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한 참고 문헌들이고요.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